우울증은 단순하게 기분이 좋고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기분 저하가 오래되고 일상생활까지 무너뜨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발병할 때쯤 생기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침대에 갇히게 됩니다. 저 환자분들은 와치를 차고 있는데 하루에 20발자국 걸으셨어요. 그거는 정말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그만큼의 에너지도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면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낮에 활동을 못하게 되고 낮에 일들을 빵꾸내기 시작하고 주말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게 된 경우도 많거든요. 너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안 돼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가족이 하실 수 있는 제일 큰 거는 원장님, 우울증으로 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은 우울한 게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최소 50% 이상, 많으면 7, 80%까지도 우울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원장님 주변에도 혹시 우울증으로 고통받으신 분이 계셨는지? 물론 제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있었죠.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기 전에 이 친구가 우울증이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왜냐면 친구는 인정받으면서 정말 괜찮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씩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이 친구가 자살 시도까지 해서, 그때 저는 정말로 많이 놀랬고 예과생이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시절이고 이게 그렇게 무서운 질환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정신과에도 더 깊이 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이 발병하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이제 DSM-5라고 정신과적 교과서적인 진단 기준에 보면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감정이 우울해지면서 그런 감정에 플러스 아무런 재미, 흥미, 관심사가 사라지는 것들이 주된 증상이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나 식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적인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살사고까지 일으키게 하는 무서운 질환이긴 한데요. 이런 우울한 기분이 하루 종일 되면서 2주 이상 지속될 때 주요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질환인 거죠. 왜냐하면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게 환자의 3분의 2 이상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10 내지 15%는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우울증은 우리나라 국내 어린 친구들 10대, 20대, 30대까지도 사망률에 제일 크게 기여하는 게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질환이 맞고 어쩌면 암보다도 더 큰 무서운 질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에게는. 그러면은 나 요새 우울해, 그냥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울증은 단순히 나 오늘 좀 우울해 이 정도 감정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우울해할 수도 있죠. 안 좋은 일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슬픈 영화를 봐도 기분이 똑 떨어지고 한순간 우울한 기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우울감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이 돼요.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우울한 감정도 있지만 그와 함께 모든 것에 대한 관심, 흥미가 없어지고 의욕이 바닥이 돼요.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뭘 해도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하던 일들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보고서 썼는데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쓰지? 하면서 일상생활, 일들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기분이 계속 가라앉고 무기력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울감은 하루 정도 오는 비가 오는 날씨에 가깝다면, 우울증은 장마와 같이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고요. 2주 이상, 길게는 한 달.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비가 내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단순하게 기분이 좋고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기분 저하가 오래되고 일상생활까지 무너뜨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울증이 발병할 때쯤, 발병하고 나서 환자분들에게 생기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수면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없고, 혹은 잠을 자기 싫어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낮에 활동을 못하게 되고 낮의 일들을 빵꾸내기 시작하고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직장에 늦게 됩니다. 그렇게 잠들기 어렵다는 게 큰
큰 문제인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10시간, 15시간 잤는데도 다음날에 회복이 안 된다는 분도 많고 주말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게 된 경우도 많거든요.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입맛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뭘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체중이 쑥쑥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암 걸린 거 아니야?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과적인 외과적인 검사를 해봤는데도 이상이 없다면 요거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 어떤 정서적인 문제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또 무서운 게 이게 오래되면 체중이 확 빠졌다가 몸이 활동을 안 하게 되고 또 일상적으로 하루 두 끼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지 못하게 되니까 폭식하면서 체중이 과하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기력감으로 일상 활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활동이 너무 떨어져서 소위 침대에 네모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저 환자분들은 와치를 차고 있는데 하루에 20발자국 걸으셨어요. 그거는 정말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럴 힘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자기 관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를테면 면도도 안 하고 심지어 여자분들은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그만큼의 에너지도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내 모습이 자신 없어지고 싫어지니까 더 나를 관리 안 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회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다 보니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대인관계가 단절이 돼요. 누가 보자고 해도 연락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나한테 연락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밖에 나갈 자신도 없고 힘도 없다 보니 아예 단절이 되면서 회복할 힘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나빠졌다. 자기가 썼던 보고서 작년에 이미 했던 건데도 이걸 어떻게 했지 하는 분도 많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책이 안 읽혀진다는 분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넷플릭스 보는 것도 안 보게 되고 게임을 좋아했던 분인데 게임도 못하게 돼서 중간에 끈다는 분도 많으세요. 이렇게 인지 기능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IQ 검사를 해보면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IQ 검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능 지표 중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지표가 다른 지표랑 너무 떨어졌으면 이런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하루빨리 가는 게 좋겠지만 내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이 우울증이 좀 의심되는데 할 때 병원에 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가족도 얘기하다 지쳐서 화를 내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실 수 있는 제일 큰 거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족이다 보니까 답답해서 충고나 조언이나 하다못해 나중에는 비판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너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그러니 이런 가족이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충고, 조언, 비판, 평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면 환자도 압니다. 내가 활동해야 좋아지는 거 압니다. 햇빛 쬐야 잘 잘 수 있는 거 압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안 돼서 안 하는 거지.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어 주시되 내가 늘 옆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할 텐데 만약에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해볼게. 우울증일까봐 염려도 됐었지만 너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얘기를 못한 것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자. 요새는 상담도 많이 한다더라.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요런 자세를 잘 표명만 해주시면 되고 옆에 있으면서 들을 자세만 취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입은 막고 귀로만 들으십시오. 그게 가족이 할 일입니다. 증세가 좀 심각해진 걸 본인도 느껴서 찾아오시게 되면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분이 우울증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고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저희 병원에 얘기를 드리면 처음 오시면 초진에 여러 가지 척도 검사들을 하고 척도 검사는 설문인데 설문 외에도 객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뇌파를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대면을 하면서 환자분의 말씀을 좀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학창시절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도 찬찬히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초진 시간이 한 45분 이상, 어떤 때는 1시간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들어보면서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평가를 하죠. 그리고서 검사 결과를 보고 약물 치료를 할지 말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하고 이게 치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약물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폐혈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울증은 정말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로 이어지고 일상이 무너지면서 가정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개인의 인생에 피해를 너무 많이 줍니다. 회복돼서도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WHO에서 앞으로 향후 부담이 가장 되는 질환이 우울증이 될 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게 뇌의 질환, 몸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약물 치료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감소되고 혹은 잠을 못 자는 거, 피로감이 오는 거, 또 안절부절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결국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우선인데 약물 치료를 할지 안 할지 약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못하거나 혹은 약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정신과 약에 대해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제일 아니까 정신과 선생님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말고도 임상심리 선생님들, 심리상담사들 이런 분들과 심리상담을 주 1회 이상 1시간씩 따로 세션을 잡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외래에서 충분히 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물리치료라고 할 수 있는 뇌에 직접적으로 두개골을 통과해서 치료하는 경두개 자기장 치료나 경두개 직류 자극 치료라는 물리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드시지 못하거나 혹은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 경우에는 이 치료를 같이 권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치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이 생길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울증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감기가 혹은 폐렴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걸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병입니다. 병. 이거는 뇌의 기능의 문제이고 어떤 내 기질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